2.3 저항의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도기호로 용수철처럼 그려서 R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저항을 어떻게, 여러 개의 저항이겠죠. 이 여러 개의 저항을 저항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고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개의 저항을 연결을 하면은 그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먼저 연결 방법 이렇게 되겠죠. 저항의 연결 방법이 몇 가지냐 하는 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할까요? 한 줄로 연결한다. 직렬 연결입니다. 자, 남자분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일렬 중대로 해서 한 줄로 쭉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횡대로 해서 여러 줄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방법이 또 있나요? 섞어서 직병렬 연결. 직병렬 연결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그 직렬 연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보기 전에 거꾸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어떻게? 결과부터. 직렬 연결은 더한다. 즉 합성저항, 이제 합성저항은 R0로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더한다 했으니까 R1 플러스 R2 플러스 Rn 몇 개가 되든지 다 더한다. 이렇게 쉽죠? 그래서 먼저 답을 알고 한번 왜 그런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 병렬 연결은 직렬 연결을 더한다 했으니까 병렬 연결도 더합니다. 그런데 뭘 더하느냐? 똑같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역수를 더해서 다시 역수를 취한다. 자, 그럼 역수부터 알아야 되는데 역수는 뭐냐? n의 역수는 n분의 1을 말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서로 곱해서 1이 되는 수가 역수가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표현보다가 어떻게 해요? 분의 1이 역수다. n이면 n분의 1, 즉 1이면 1분의 1, 2면은 2분의 1, 3이면은 3분의 1이 역수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R1에 대한 역수는 R1분의 1, R2에 대한 역수는 R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합성 저항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n분의 1분의 1 단위는 저항이니까 옴이 되고요. 자,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직병렬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직병렬은 병렬부터 계산하고 직렬 저항을 계산한다. 다시 말해서 직병렬은 병렬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러면 전체 값 직렬이 되죠. 그럼 전체 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직병렬 연결을 보는데 먼저 알았으니까 그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자, 직렬 연결을 하면은 저항이 커진다. 병렬 연결하면은 저항이 작아진다라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다 했어요. 뭐 저항의 연결 방법은 3개인데 직렬은 합성저항은 다 더하면 되고 이 자꾸 커진다 더하니까. 그런데 병렬 연결은 역수를 더해서 다시 역수를 하는데 병렬 연결은 어때요? 더할수록 작아진다. 직병렬은 병렬부터 먼저 계산하면은 전체가 직렬로 되니까 더해준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직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시면은, 자, 각 저항 세 개가 병렬로 걸렸고 전원을 연결하니까 전류 I가 흐르더라. 자, 이 저항의 연결에 있어서 직렬 연결은 물 호스 하나가 물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호스로 물이 지나가는데 결국은 출발을 한 물이 돌아서 다시 전원으로 오니까 어때요? 물량이 같죠. 그래서 직렬 연결은 전류가 같다. 마치 물이 호수를 따라 흐르는 것처럼. 자, 그래요. 그렇다면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R1에 흐르는 전류도 I고, R2에 흐르는 전류도 I고, R3에 흐르는 전류도 I가 된다. 그러면 바로 ohm의 법칙에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은 전압이 걸린다. 그 전압은 V는 I 곱하기 R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1은 그래서 I 곱하기 R1이 되겠고, V2는 I 곱하기 R2가 되고, V3는 I 곱하기 R3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전압을 V1, V2, V3 전압을 더한다면은, 즉 V1, V2 플러스 V3 더한 전압이 바로 전원 전압 V가 되겠죠. V가 되고 해서 I 곱하기 R1 더하기 I 곱하기 R2 플러스 I 곱하기 R3에서 각 항에 공통되는 어때요? 변수 I가 있죠. 그래서 I를 빼면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면 이게 V더라. 자, 그럼 I를 이항을 하면은 I분의 V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는데 I분의 V가 바로 합성저항을 나타내죠. 그래서 합성저항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즉 각 저항을 더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V1, V2, V3 즉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여기 있죠. 전압을 이제 저항을 알고, 이제 다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1은 I 곱하기 R1인데 I는 어때요? R0 분의 V 곱하기 R1이 돼서 R0는 R1, R2, R3, R1, R2 플러스 R3분의 V 곱하기 R1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 수도 있나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R1의 V가 V1이 되더라. 이건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어때요? 전체 저항분의 자기 저항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합분의 자기 저항 곱하기 전체 전압을 하게 되면 V1이 된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저항에 의한 전압의 분압법입니다. 저항에 의한 전압의 분압이 된다. 저항에 의해서 전원 전압이 각 저항에 의해서 V1, V2, V3로 분압이 되는데 V1에 걸리는 전압은 합분의 자기 저항 곱하기 전체 전압이 되더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하고 다른 쪽에 응용이 많이 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V2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합분의 자기 저항 곱하기 V니까 합은 전체 저항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의 자기 저항 R2 곱하기 전체 저항 V가 V2가 되더라. 그럼 V3는 어떻게 되느냐? V3는 합분의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자기 저항 R3 곱하기 전체 저항 V가 V3가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아하, 이게 저항에 의해서 전압이 분압이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압 강하라고 해요. 저항에 전압이 분압이 되는 것을 전압 강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압 강하. 자,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압 평형의 법칙은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병렬 연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연결입니다. 두 줄로 연결하는 게 여러 줄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 줄로 연결하니까 세 줄로 연결을 했습니다. 세 줄로 연결을 하게 되니까 V라는 전압을 걸게 되면은 R1, R2, R3에 같은 전압이 걸린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렬 접속은 전압이 같다라는 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직렬 접속은 전류가 같고 병렬 접속은 전압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R1에 걸리는 전류, 흐르는 전류 I1, R2에 흐르는 전류 I2, 그리고 R3에 흐르는 전류 I3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저항이 먼저 합성 저항부터 구해야 되네요. 그럼 전체 전류 I는 A점에 전류 I가 들어와서 I1, I2, I3 전류가 나누어졌으니까 한 점에 들어온 물량은 가지가 난 이 호스에 어때요? 나눠지는 물의 합과 같다. 다시 말해서 한 점에 중심으로 해서 유입되는 전류는 각 회로로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래서 I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I는 이제 I1을 구해야 되니까 I1은 어떻게 되나요? ohm의 법칙에 대해서 R분의 V죠. 그래서 R분의 R이 R1분의 V가 되겠습니다. V 플러스 R2분의 V 플러스 R3분의 V가 I가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항에 같은 변수가 있죠. V라는. V로 묶어 보겠습니다.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이 I가 되고, 이제 V를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항을 하면은 V분의 I가 되겠죠. V분의 I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V분의 I는 I분의 V의 역수죠. I분의 V가 R이니까 그 역수는 R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R0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이 돼서 R0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분의 1옴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외운 역수를 다 더해서 그 합에 다시 역수를 취하면은 뭐가 되느냐?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이 되더라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자, 알아서 이게 식이 좀 복잡하다. 실제 적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회로에서는 저항이 3개 연결된 것보다 2개 연결된 것이 80%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저항이 2개가 병렬로 연결이 된 경우에 합성 저항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0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분모를 어떻게 되나요? 유리화해야 되네요. 분모를 이제 같은 분모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R1 곱하기 R2분의 여기서 R2 플러스 R1이 되죠. 자, R1분의 1을 R1 R2분의 얼마 이렇게
하니까 R1분의 1을 R1, R2를 곱해주니까 위로 R2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R1, R2분의 R2가 되고, 자, R2분의 1은 R2분의 1에서 다시 R1을 곱하면 위에도 R1을 곱해줘야 되니까 R1, R2분의 R1 해서 두 개를 더하면 분모는 같으니까 R1, R2분의 어때요? R2 플러스 R1 혹은 R1 플러스 R2 이렇게 자,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분의 1이니까 번분수죠. A분의 B분의 1은 B분의 A 해서 분모 분자가 바뀌죠. 그래서 이걸 해서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어떻게 R0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항 두 개가 병렬로 구했을 때는 합한 것과 곱한 것이니까 합분의 곱 이렇게 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항 두 개, 80%가 저항 두 개고 저항 세 개를 계산해라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식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 계산하세요 하는 건 두 개, 즉 합분의 곱이다. 합이니까 R1 플러스 R2분의 곱은 R1 곱하기 R2가 R1과 R2가 병렬 연결됐을 때의 합성 저항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합성 저항은 구했습니다. 어떻게? 역수를 더해서 다시 역수. 두 개일 때는 합분의 곱. 아, 이제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 저항에 의한 전류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에 의한 전류의 분류. 전류가 나눠지는 건 분류, 전압이 나눠지는 건 분압, 전류가 나눠지는 것은 분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라는 전류가 I1, I2, I3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I1은 어떻게 해요? ohm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R1분의 V가 되겠죠. V. V는 어떻게 되나요? V는 I 곱하기 R0죠. I 곱하기 R0에서 분압도 여기서 두 개인 경우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인 경우. 왜? 세 개는 복잡해지니까 두 개인 경우를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전류가 I고 R1에 가는 전류가 I1, R2에 흐르는 전류가 I2일 때 I1은 자, 그럼 V는 I 곱하기 R0니까 I 곱하기 합분의 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R1분의 1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1, R2 곱하기 전체 전류 I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R1과 R1이 약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R1 플러스 R2분의 R2의 I가 I1이 되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항에 의한 전류의 분류인데 두 가지만 하라고 그랬죠. 세 개는 왜요? 가능은 하나, 실제는 두 개로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복잡해지죠, 세 개는. 그래서 두 개일 경우에 R1 플러스 R2니까 이것은 뭐하고 같으냐? 합분의 상대 저항 곱하기 전체 전류가 바로 I1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다. 그럼 저항에 의한 분압은 어때요? 합분의 자기저항 곱하기 전체 전압을 하니까 V1이 되더라. 그럼 저항에 의한 전류의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합분의 상대 저항 곱하기 전체 전류를 하니까 I1이 되더라. 그럼 I2는요? I2는 합분의 상대 전류니까 R1 플러스 R2분의 상대 저항이 R1이죠. I 하니까 계산할 거 없이 바로 나오죠. 이것이 뭡니까? 저항에 의한 전류의 분류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렬 접속은 했고 이제 직병렬일 경우에는 병렬을 먼저 계산한다.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제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볼까요?
자, 이렇게 직렬 연결도 있고 병렬 연결도 있는 직병렬 연결이다. 그럼 병렬 연결부터 먼저 계산을 해라. 병렬 연결인데 서로 다른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됐으면은 합성 저항은 어떻게 해요? 합분의 곱이 되겠죠. 합은 2 플러스 4분의 2 곱하기 4 해서 6분의 8 이렇게 되어 있죠. 6분의 8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6분의 8. 그럼 1점. 자, 2니까 3 약 1.35옴 이렇게 되겠죠. 1.35옴. 자, 그래서 합성 저항은 3 플러스 1.3 하니까 4.35옴. 그래서 제가 임의의 숫자를 대입을 했습니다만은 계산은 쉽다. 직병렬이 더 쉽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의 접속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다음은 자 2.3 키르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키르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설명을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2.4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린다 해서 키르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1법칙. 제1법칙은 전류평행의 법칙입니다. 전류평행의 법칙은 한 점에 유입되는 전류는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점에 내서 유입되는 전류 I1은 어떻게 나갔나요? I2, I3, I4, I5니까 I1은 I2 플러스 I3 플러스 I4 플러스 I5가 되더라. 그래서 이 회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로. 전류니까 병렬 회로가 되네요. 자, 이런 병렬 회로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 A점에 유입되는 전류 I는 I1과 I2의 합과 같다. 그런데 왜 하필 이름이 전류 평행의 법칙이냐 하는 게, 자, 여기에서 A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전류와 분합되는 전류로 나누어 본다면은, 나누어 봐서 양팔 저울을 제가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양팔 저울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추를 올려 놓는데, 어떤 추를 올려 놓느냐? I라는 추와 I1과 I2라는 추를 올려 놓게 되면은 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기가 같으니까 평행하죠.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유입되는 전류를 왼쪽에, 유출되는 전류를 오른쪽에 올려놓으니까 평행하게 되더라 해서 전류 평행의 법칙에서 키르이호프의 커런트 로 해서 KCL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 기능사에서는 KCL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법칙,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전류 평행의 법칙.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법칙에서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은 전기 회로를 그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V라는
자, 이 회로도 그러네요. 제가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V라는 전압이 R1, R2라는 저항에 연결을 했다. 직렬로 연결이 됐어요. 그럼 V1과 V2라는 전압이 걸리겠죠. 뭐에 의해서?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은 V는 I 곱하기 R이라는 전압이 걸리더라. 그래서 저는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 이것이 여기 있네. 회로 내의 공급 전압의 합은 각 저항에 발생하는 전압의 강하, 즉 전압에 걸리는 합과 같다라는 이 법칙이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 전압평형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왜 전압평형의 법칙이라고 하느냐? 제가 이렇게 양팔저울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마찬가지로 전압에 해당이 되는 추를 V라는 추와 V1이라는 추와 V2라는 추를 올릴 때 이 양팔이 평형이 되더라 해서 루프 내에서는 저는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라는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 전압 평형의 법칙 해서 키르이호프의 전압 평형의 법칙에서 KVL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래서 키르이호프의 전류 평형의 법칙, 전압 평형의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과 전력량은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단위 시간 내에 발생하는 열량은 도체의 저항과 전류의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H는 I제곱 RT, PT. 좀 어때요? 바로 이해하기가 좀 그렇죠? 어렵죠? 자, 그러면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자, 전력 P는 전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 힘은 전기를 전압과 전류가 같이 일을 했죠. 그래서 V 곱하기 I다. 단위는 와트다. 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ohm의 법칙에서 V는 I 곱하기 R이요. I는 R분의 V다. R은 I분의 V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V 대신에 I 곱하기 R을 대입한다면은 I 곱하기 R 곱하기 I가 돼서 I 제곱 R이 된다. 자, 이 전력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것은 부하에서 열로 소비되는 이 전력을 나타냅니다.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일을 하고 열로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자, 그래서 일량은 그럼 P 곱하기 T였죠. 그래서 I 제곱 R 곱하기 T, 여기 P고 T 해서 단위는 줄로 나타내더라.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열로 소비된다. 그래서 열로 한번 계산해봐 라고 할 수 있겠죠. 열로. 그렇다면은 일을 한 것이 1줄이라고 했는데 1줄을 열로 어떻게 바꾸냐? 열로 바꿀 수 있네요. 어떻게? 1줄은 0.24 칼로리입니다. 이게 바로 열량이죠.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열량. 그래서 줄 대신에 0.24 칼로리로 대입을 하니까 0.24P 곱하기 T 칼로리가 되며 P는 뭐로 바꿀 수 있는데요? I 열이 나니까 곱하기 T 칼로리로 바꿀 수 있으며 이 식은 CM T와 같다. C는 물을 끓이는 데 있어서 온도 차에 의한 열량이에요. 비열을 말합니다. 물 1g을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M은 이것이 물
양이 되겠죠. 양, 단위는 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는 온도 변화. 자, 이 공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열이 영어로 heat이죠. 그래서 H. 단위가 칼로리로 변했으니까 열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이게 일량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지나요? 같아요.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위로 값을 다르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달리하는 걸 환산이라고 합니다. 환산. 그래서 같은 양이에요. 일량과 열량으로 해서 표현이 달랐을 따름이지 이 양의 크기는 다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도체에 흐르는 단위 시간 내에 발생하는 열량은 도체의 저항과 전류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는데 도체의 저항과 전류의 제곱의 곱에 비례한다. 이게 정확한 더 표현이겠죠. 자, 이때 발생한 열량을 줄 열량이라고 하는데 H는 I제곱 RT, H는 I제곱 RT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0.24 I제곱 RT는 칼로리 열량이 되는데 CMT와 같다. C는 비열이요, M은 물의 질량, 그리고 T는 온도 변화. 온도가 이제 올라가죠. 열을 가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비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전력량이라고 했는데 전력량이 P 곱하기 T, 이게 전력량이었어요. 이게 전력량이었어요. 전력량이다 해서 기억을 하시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 전력량은 열량으로 바로 어때요? 환산이 됐는데 전력은 열량과 환산이 되냐? 안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안 되냐? 자, H가 0.24 P 곱하기 T라고 하는 시간이 들었는데 전력은 어때요? V 곱하기 I 제곱 R 해서 어디에도 시간이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환산이 안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전력과 전력량도 알아봤고, 다음에는 열과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과 전기 해서 이걸 열전기라고도 나타냅니다. 자, 열전기. 즉, 열이 전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전기가 열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한 법칙이 제백 효과.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펠티의 효과예요. 그래서 열전기에서 두 개의 법칙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제백 효과는 서로 다른 금속을 접합하고 접합부에 열을 가하면 전류가 흐른다. 이게 제백 효과입니다. 그럼 펠티의 효과는 반대가 되겠죠. 서로 다른 금속에 첨속을 접합하고 그 접합부에 전류를 흘려주면 접합부에 여러 출입이 발생한다. 열이 나간다라는 것은 어때요? 난방기고, 열이 입 들어온다 하는 것은 냉방기죠. 냉난방기. 자, 그래서 펠티의 효과는 냉난방기에 사용을 하고 제백 효과는 전기 온도계에 사용을 합니다. 그럼 전기 온도계가 수온 온도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나요? 수온 온도계는 높은 온도를 잰다 못하죠. 용광로에 속에 이 용융된 이 철의 온도를 잰다. 3000도.
순온도계 타버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금속을 접합해서, 그럼 서로 다른 금속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금속은 어떤 금속이냐? 대표 금속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리와 콘스탄탄입니다. 자, 서로 다른 금속, 자, 요 서로 다른 금속은 안티몬과 비스무트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재백 효과, 열전 효과로서 서로 다른 금속을 접합하고 접착점에 다른 온도를 유지하면, 즉 열을 가하면, 이런 뜻이죠. 기전력이 생겨서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그 전류와 이 가한 열은 비례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탄과 구리를 사용하며 콘스탄탄과 구리로 접합한 것을 열전대 혹은 열전쌍이라고 하며 전기 온도계에 사용이 된다. 다음 제3금속의 법칙 참고만 하시면 돼요. 열전상 접점에 제3의 금속을 접합을 했을 때 각 접촉을 한 양 끝부분의 온도의 차이가 없다면은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도에 변하지 않다면은 열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3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금속 3개 붙였습니다. 제3의 법칙,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 펠티의 효과예요. 펠티의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속을 해서 안티몬과 비스무트,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전류를 흘려주면은 접합부에 여러 출입이 생기더라. 안티몬과 비스무트 연결을 했습니다. 어디에? 전자 냉동기나 난방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방향에 따라서 여러 출입이 반대가 된다. 뭐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4번 전기 저항과 전류의 화학 작용은 잠시 쉬고 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